아버지는 나를 죽였다. 사도세자의 마지막 8일 기록. 1762년 5월 13일. 조선의 왕세자 이선 28배 나이로 나무 괴짝 속에 갇혔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 없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영조였다. 8일 후 뒤주문이 열렸을 때 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죽음. 사도세자의 마지막 8일간의 기록이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뒤주에 갇히기 전날 1762년 5월 12일 밤 창경궁 자경전. 세자는 잠들지 못하고 뜰을 거닐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병, 의대증, 새 옷을 입으려 하면 온몸이 경련하고 숨이 막혔다. 그래서 한 번 입은 옷을 며칠씩 입었고 여름에도 겹옷을 껴입어야 했다. 궁녀들이 새 옷을 권하면 그는 폭력을 휘둘렀다. 공포에 질린 궁녀 수십 명이 세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 영조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 세자는 이 나라의 국본이었으니까. 그러나 한계는 있었다. 세자는 궁을 몰래 빠져나가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폭력을 저질렀다. 평민을 죽이고 기생과 어울리며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갔다. 노론 대신들은 수군거렸다. 저 미친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 영조의 귀에도 이 말이 들어갔다. 그날 밤 세자는 알고 있었다. 내일 아버지가 나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5월 13일 뒤주에 갇히다. 다음 날 아침 영조는 세자를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으로 불렀다. 세자 나와라. 세자가 마당에 들어서자 영조는 칼 한 자루를 던졌다. 자결하라. 순간 마당이 얼어붙었다. 신하들이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전하 안 됩니다. 세자는 이 나라의 국본이옵니다. 하지만 영조는 요지부동이었다. 세자는 칼을 쥐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아버님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영조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영조는 뒤주를 가져오라 명했다. 쌀을 보관하는 나무 괴짝, 가로세로 70cm, 높이 1m 남짓한 좁은 공간. 세자를 저 안에 넣어라. 세자는 저항했다. 억지로 끌려가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내관들은 강제로 그를 뒤주 안에 밀어넣었다. 좁은 공간, 웅크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뚜껑이 닫혔다. 그리고 영조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뒤주 위에 거적을 덮어라. 밧줄로 단단히 묶어라. 누구도 물 한 방울 주지 마라. 말을 걸지도 마라. 이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다. 처형이었다. 제1일 5월 13일 오후 뒤주 속 칠흑 같은 어둠. 나무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빛 한 줄기가 전부였다. 세자는 처음에는 이것이 일시적인 벌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화를 풀면 풀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는 외쳤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신하들의 통곡 소리뿐이었다. 세자 저하, 세자 저하. 그의 아내 해경궁 홍씨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영조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 아바마마 제발 세자를 살려주십시오. 아직 어린 새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뒤주 안의 세자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5월의 무더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공간,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는 뒤주 벽을 두드렸다.
하지만 두꺼운 나무판과 거적, 밧줄이 소리를 막았다. 밤이 되자 궁궐은 조용해졌다. 세자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설마, 정말로 나를 죽이려는 건가? 제2일 3일 갈증과 광기. 둘째 날 아침, 세자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부어올랐다. 뒤주 바닥에 고인 자신의 땀을 핥으려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미 마른 뒤였다. 물, 물. 그가 신음하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왔다. 그는 희망을 품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하지만 영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감히 물을 주느냐? 주는 자는 함께 죽을 줄 알아라. 발소리는 멀어졌다. 세자는 절망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정신은 과거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1735년. 세자가 2살 때였다. 영조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영조 자신은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차별받으며 자랐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완벽한 왕으로 키우고 싶었다. 세자가 9살이 되자 영조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공부를 했느냐? 예, 아바마마. 무엇을 배웠느냐? 논어를 배웠사옵니다. 외워보아라. 어린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논어를 외웠다. 하지만 중간에 막혔다. 자왈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틀렸다. 영조는 책을 집어던졌다. 이것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어찌 왕이 되겠느냐. 당장 내려가라. 어린 세자는 울면서 물러났다. 이런 일이 반복됐다. 매일 매주 매년. 영조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아니, 사랑보다 완벽한 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다. 세자는 점점 무너져갔다. 뒤주 안에서 세자는 중얼거렸다. 아버님, 저는 왜 태어난 것입니까? 셋째 날이 되자 환각이 시작됐다. 뒤주 안에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차갑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눈빛. 내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세자는 헛손질로 환영을 쫓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딱딱한 나무 벽만을 움켰다. 제4일 5일 환각과 체념. 넷째 날. 세자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배고픔은 이제 느껴지지도 않았다. 오로지 갈증만이 그를 괴롭혔다. 그의 의식은 흐려졌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였다. 세자의 첫살인 1749년. 세자가 15살 때였다. 그날도 영조는 그를 불러 질책했다. 너는 왜 이리 무능하냐? 내가 너만 한 나이에는 벌써. 세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정각으로 돌아온 세자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상궁의 권유를 받았다. 저하, 오늘은 접견이 있사오니 단정히. 싫다. 세자는 갑자기 소리쳤다. 그리고 옆에 있던 화병을 집어 상궁의 머리에 내리쳤다. 쾅! 상궁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세자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처음으로 느끼는 해방감. 그날 이후 폭력은 반복됐다. 궁녀들은 세자를 두려워했고 세자는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해졌다. 뒤주 안에서 세자는 중얼거렸다. 내가 괴물이 된 건 누구 때문이었나? 그는 웃었다. 마른 목에서 나오는 껄껄한 웃음. 5째 날 오후 밖에서 다시 해경궁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자, 세자. 그녀는 뒤주 앞에서 통곡했다. 제발, 제발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세자는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간신히 손가락으로 뒤주 벽을 긁었다. 드득, 드득. 해경궁은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하지만 영조는 그녀를 끌어냈다. 물러가라. 죄인을 동정하는 자도 죄인이니라. 제6일 7일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 여섯째 날. 세자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뒤주아는 그의 배설물과 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는 이미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영조는 매일 뒤주 앞에 와서 확인했다. 아직 숨소리가 들리느냐? 내관이 귀를 대고 들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하. 아직. 영조는 표정 없이 돌아섰다. 역사가들은 이 장면을 기록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을. 하지만 영조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영조는 뒤주 앞을 떠나며 생각했다. 나는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천대를 받았다. 형님들은 나를 무시했고 신하들은 나를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완벽해지려 애썼다. 매일 책을 읽고 정사에 집중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나는 조선 최고의 성군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최고의 스승을 붙이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런데 왜 저렇게 됐는가? 내 혈육이 맞는가?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저것은 타고난 악이다. 저것을 살려두면 조선이 망한다. 나는 왕이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영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일곱째 날 밤. 뒤주 안에서 세자의 호흡은 거의 멈춰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그는 마지막 환상을 봤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기억. 아주 어릴 적 영조가 그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던 순간, 우리 세자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니라. 그때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세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미 눈물샘도 말라 있었다. 아버님, 저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제8일 죽음. 1762년 5월 21일 아침. 여덟째 날이 밝았다. 영조는 다시 뒤주 앞으로 왔다. 내관이 귀를 대고 들어봤다. 오랜 침묵. 전하,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뒤주를 열어라. 밧줄이 풀리고 거적이 걷히고 뒤주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웅크린 채 굳어버린 시신이 있었다. 마른 입술, 움푹 들어간 눈, 오물로 범벅된 몸. 조선의 왕세자 이선. 28배 나이로 뒤주 속에서 죽었다. 신하들은 통곡했다. 해경궁은 기절했다. 하지만 영조는 한마디만 남겼다. 시신을 치워라. 사도. 세자는 죄인으로 죽었기에 왕릉에 묻힐 수 없었다. 그는 경기도 양주의 배봉산 기슭 초라한 묘에 묻혔다. 영조는 그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다. 사도.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생각하면 슬프다. 죽은 뒤에야 슬퍼한다는 아이러니.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2년 후, 1776년, 영조가 죽고 왕위에 오른 사람은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였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다. 1789년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능으로 격상시켰다. 육능, 왕릉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정조는 매년 수원으로 행차하며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리고 묘 앞에서 통곡했다. 아버지,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늦게 태어난 탓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었고
동시에 왕권과 부성 사이에서 찢겨진 한 인간의 고뇌였다. 영조는 정말로 사도세자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너무 많이 사랑한 나머지 완벽을 강요하다가 그를 망가뜨린 것일까? 사도세자는 정말로 광인이었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억압이 그를 광인으로 만든 것일까? 정답은 없다. 다만 우리는 안다. 뒤주 속 8일간의 지옥.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든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현재 수원 육릉 관광객들이 사도세자의 묘를 찾는다. 조용한 능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인다. 사도세자는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게 묻는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버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왕이란 무엇인가? 1762년 5월 뒤주 속에서 죽어간 28 청년의 이름을 기억하라. 사도세자 이선. 사도세자 1735년에서 1762년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둘째 아들. 영조 1694년에서 1776년 조선 최장수 제위 군주 52년. 정조 1752년에서 1800년 사도세자의 아들, 조선의 개혁군주. 이 이야기는 영조실록, 한중록, 승정원 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